안녕하세요, 여러분. 해피고 선생입니다. 오늘은 책 읽는 사람이 부자 되고 성공한다라는 주제로 한번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지식인사에 대해서 유영만 교수님의 독서 방법에 관한 내용인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보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 영상 한번 만들었던 것 같은데요. 독서는 일단 뭐 장점이 너무나 많죠. 근데 이분이 추려준 세 가지 장점은요. 일단 첫 번째, 지성의 폐활량이 늘어난다. 우리 폐활량이 늘어나는 것은 운동에 비유를 하면 운동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당연히 근육도 생기고 폐활량도 늘어날 수 있겠죠. 이 지성도 책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지식의 그 넓이도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래서 복잡하고 힘든 우리가 어려운 삶을 살면서 힘든 문제를 경험하게 되면 만나게 되면은 우리가 좀 소위 말해서 멘붕이 되죠. 그런데 만약에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은 조금 그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조건 흥분하고 걱정하고 좌절하기보다는 이 지적인 인내심이 좀 발동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책을 많이 읽어서 수많은 간접 경험들이 머릿속에 있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내용들을 내 삶에 적용해보면 좋을까, 그런 것들을 깊이 생각해서 내가 해당하는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실행할 것들을 먼저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걱정한다고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걱정보다는 해결책을 우선으로 해서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찾아냈다라면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독서를 하게 되면 이렇게 지식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결국 그 선택하는 그 선택의 폭이 아무래도 좀 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좀 더 생각이 없는 사람보다는 좀 폭이 더 넓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로는 언어의 고해상도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어떤 뭐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 흐리게 보일 때가 있고 선명하게 보이는 순간이 있죠. 우리가 선명하게 보이려면은 내가 무언가가 알미 있을 때 선명하게 뭔가가 느껴지고 보여지겠죠. 예, 그래서 글을 봤을 때 우리가 그 책에 대해서 이해도가 없다라면은 내 배경 지식이 없다라면 어려운 책이 읽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고 뭐 뿌옇게 보이고 이게 알미 없다 보니까 읽기 싫어지고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결국 우리 카메라처럼 해상도가 되게 낮게 됩니다. 그래서 책을 읽을 때는 이 결국은 언어들이 다 이렇게 집합되어 있는 게 책이잖아요. 그래서 수학의 미적분을 하듯이 잘게 쪼개서 구체적으로 본인이 그 단어를 알아야 표현이 가능하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표현이 가능한 수준으로 계속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공부가 결국 수학 문제를 풀어서 내 것이 돼야지 그 문제를 또 좀 더 꼬아놔도 풀 수가 있죠. 그런 것처럼 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언어들이 있는데 그 언어들이 내 것이 되어야지, 내 것으로 소화가 되어야지 또 다른 거기에 나의 생각도 넣을 수 있고 한 차원 더 높게 성장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독서를 하지 않으면은 이런 것들이 내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앞에 말했듯이 내 배경 지식이 없기 때문에 뭔가 끄집어낼 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독서하지 않으면 동원할 개념 자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학을 풀 때 개념이 잡혀 있고 그 수식이 있다라면 그 수식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다는 게 이해가 되어야지 대입을 할 수가 있듯이 그래서 언어의 해상도가 높아야지 나만의 그런 판단력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 알미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글이 뿌옇게 보이고 판단이 흐려진다는 겁니다. 그 상황은 언어의 해상도가 낮을 때이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독서를 꾸준히 한 사람은 이렇게 언어를 대하는, 언어를 또 쓰는 그런 능력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분기점의 다양화라고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책을 읽다 보면 소설이나 뭐 시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면 함축적인 의미들이 되게 많죠. 그리고 어휘나라든지 이렇게 어휘법을 쓴다든지. 자, 이래서 책상 위에 책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단순하게 표현할 때는 그냥 탁 머릿속에 떠오를 때 책상 위에 책이 있다. 자, 어떻게 있는지에 대해서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그것을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개인마다. 자, 이것을 뭐 언유법으로 쓸 수도 있고 압축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별 생각 없이 그냥 놓여 있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은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책상 위에 책이 놓여 있지 뭐 책이 뭐 서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결국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창의적인 표현을 쓰는 사람들은 이렇게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이 결국 표현력이 좋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휘력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결국 이렇게 뭐 놓여 있다라든지 짤막짤막하게 그냥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표현력이 되게 짧게 끝날 수밖에 없겠죠. 내가 알 수 있는,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어휘가 부족하다라면. 그래서 실제 이분은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3시간째 나를 바라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다. 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물론 가능하죠. 그래서 저도 이 소설책을 보니까 이런 표현들이 되게 좋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는 게 소설에 되게 잘 녹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표현법을 알고 싶거나 감정을 좀 더 섬세하게 알고 싶다. 그러면 또 소설, 또 좀 함축적인 거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거는 또 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기점이 다양화된다라는 것은 결국 표현하는 그 정도 어휘력이 아무래도 많아지다 보니까 책을 많이 읽으면은 그래서 그 표현 정도가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하게 내 감정을, 내 기분을, 내 상태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독서의 강점인데요. 실제적으로 자, 유영만 교수님이 이 독서법을 실천하는 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3이 3번 들어갑니다. 3이 3번 들어가고 1이 하나 들어가는 독서법인데 실제적으로 책을 한 권 읽으면 여러분들이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기본 3가지 정도는 이 책에서 좋은 것들이 너무 많겠지만 자, 3가지 정도만은 그래도 한번 문장을 기록해 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3가지 그 책 그대로의 문장을 일단 처음에는 쓰시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내가 느낀 바가 있겠죠. 그 문장을 쓰면서. 그러면 나의 그 느낀 점. 나의 느낀 점을 나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세 번째, 첫 번째 책 읽고 3가지 기록하고 그 다음에 나의 느낀 점, 그 다음 세 번째는 내가 이 책을 통해서 실천해야 될 거는 무엇인가. 내가 지금 기록하고 느끼고 했으니까 나 이거 적용해봐야 되겠다라는 게 분명히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3가지를 이제 한번 적어보는 것입니다. 물론 3가지도 많아요, 여러분. 처음에는 힘드니까 뭐 하나만 하셔도 나쁘진 않습니다. 어쨌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3가지를 한번 실천할 걸 적어보고 대신 이럴 때는 너무 장황하게 너무 크게 생각하면 안 되고 작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실행하고 계속적으로 지속할 수가 있겠죠. 일단 마지막은 이 전체를 가지고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는 겁니다. 우리 제목, 책의 제목이 한 문장이잖아요. 그죠? 짧잖아요. 그 짧음 속에 이 책 한 권에 대한 요약이 다 압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만의 그런 제목을 만들듯이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를 해도 그렇고 여러분 뭐 블로그 글을 적어도 그렇고 우리가 제목 같은 거를 적잖아요. 그래서 제목은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의 핵심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결국 제목을 만들고 요약하고 이런 것들 내 생각을 표현하는 그런 능력들이 당연히 실력이 향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을 읽고 그냥 눈으로만 보고 덮지 마시고 몸으로 읽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읽고 기록하고 그 다음에 느낀 점 쓰고 실천할 거. 그래서 전체적인 한 문장은 내가 생각하는 한 문장이 무엇이다. 이렇게 요약을 해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책 읽는 방법은 사실 너무나 많잖아요. 여러분 각자 개인마다 다르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독서법이 궁금하다면 이 성공하는 사람들은 과연 내가 뭐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 독서를 하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궁금해서 많이
보게 되잖아요. 책도 사서 보게 되고. 자, 그러면 다 다릅니다. 물론 다른데 결국은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라는 그것은 동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읽고 나면 이제 자기만의 그런 방법들이 생기겠지만 일단 뭐 속독으로 읽던 뭐 아니면 훑기로 읽던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그래도 책을 읽을 때는 속독할 수 있는 책이 있고 정독해야 되는 책이 있듯이 그래서 속독보다는 그래도 하나의 책을 마음에 드는 책이 있다라면 여러 번 깊게 읽는 게 더 좋지 않나라고 추천을 해주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책 한 권이 마음에 들면은 두고두고 또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올해 보고 내년에 보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10대 보고 20대 보고 이렇게 볼 때마다 달라지는 게 나의 상황과 나의 성장과 나의 지금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느낌도 달라집니다. 줄을 치는 부분도 달라지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만의 그렇게 독서법을 실행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사람의 것을 듣고 보고 괜찮으면 또 본인 거 보는 방법에 좀 변형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실천할 것은 일단 읽어야 되겠죠. 그죠? 독서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읽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영상은 생각할 틈이 없이 후루룩 지나가 버리죠. 그래서 반드시 책을 읽다가 멈추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쓰는 게 필요하겠죠. 썼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적용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체득하는 독서를 해야 되겠죠. 내 몸에 익히는 독서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독서를 뭐 많이 하면 좋겠지만 하루에 우리가 다들 바쁘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정해진 시간이 있겠죠. 나는 20분 하겠다. 나는 30분 하겠다. 1시간 읽겠다. 이런 독서하는 시간을 매일매일 정해서 실행을 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부자들, 성공한 사람들은 결국 삶의 기본기가 이런 좋은 습관들을 꽉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굉장히 밀도 있게 가치 있게 시간을 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기본기, 뭐 우리 다들 알고 있는 독서, 운동 뭐 이런 것들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이 결국은 성공하고 부자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부자가 되는 길에 성공하는 길에 이 독서가 꼭 필요한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 현명한 판단을 하고 판단했으니까 이제 선택하겠죠. 그래서 그것을 행동하기 때문에 더 큰 성공을 이루고 더 큰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가 않죠. 오히려 더 도태되겠죠. 그래서 현명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내 머릿속에 배경 지식이 뭔가 있어야지 판단할 거리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책이 그것을 대신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서가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더 부자가 되고 더 성공한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독서할 때 그냥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이런 방법들로 실천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